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첫 곡으로 뉴진스의 How Sweet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이고요.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에 걸쳐 데이터로 재환원하는 일상실천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이 진행 중이고요.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의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창작집단 335의 김문경 대표님 모셨고요. 먼저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웃으시죠? 뭔가 쑥스럽고 새삼스러워서. 창작집단 335 김문경입니다. 저는 335를 운영하고 있고 비건 책방을 남가자동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창작집단 335의 대표시고 그리고 비건 책방이라는 책방을 제주도와 남가자동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 김문경 대표님이시고요. 네, 저희 서대문 FM의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네, 부끄러워하십니다. 네, 모셨습니다. 서대문에서는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서대문구의 주소를 가진 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15년 정도 사시고 또 활동도 계속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꽤 활동하시고 그런 거는 꽤 그래도 사신 지보다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서대문구를 내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한 건 2010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물론 그 전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내가 이런 건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야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뭔가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한 건 2012년? 그 정도부터 네, 한 10년 조금 넘게 활동을 이제 서대문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네, 오늘 모신 거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와도 관련이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창작집단 335 저번에도 저희 FM 초대석 나오셨었는데 한 번 더 소개를 창작집단 335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비건 책방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창작집단 335는 약간 공동체와 예술 지역을 매개로 저희가 여러 장르 창작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예술가 그룹, 창작 스튜디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지역을 매개로 모였지만 서대문구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주제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성, 소수자성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주제로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의 자기 태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 그게 예전에는 꼭 그런 주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딱 그 주제만을 표방하는 팀들도 참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저희는 그냥 공동체성이 삶의 방향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을 만드는 어떤 직업이 창작자인데 이 창작자들의 삶의 가치에서 중요한 게 공동체성, 소수자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창작자들의 모임인데 좀 더 공동체적인 지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냐? 아니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되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그럴 자격이 되나? 늘 항상 무슨 생각을 자격이 해요. 필요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또 공동 작업도 하시고 또 소수자성을 주제로 작품 활동도 하시고 예술 활동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책방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비건 책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꽤 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됐나요? 이렇게 진짜 완전 씨앗 같은 건데 2022년 8월에 열었고 335 영화 만드는 작업실 한쪽에 이제 책방을 열었고 꼭 비건 책방이라고 해서 꼭 비건에 관한 비건 에세이나 입문서, 채식, 철학서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도 요즘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삶의 태도로서의 비건을 지향하는 좀 같이 사는 공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책들을 다양하게 많이 큐레이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책이라는 장르를 새로 한번 좀 다양하되 구체적이게 큐레이션하고 정의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걸 연결해주는 책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면 생각보다 비건 책보다 왜 이렇게 이런 책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이런 책. 이런 책.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건이나 뭐 채식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책들도 맞아요. 오늘 있는 이거를 거죠. 녹화하러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들어오신 분이 사가신 책 이름이 도시를 걷는 여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맨 첫 손님은 제주 드로잉북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주 드로잉북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제주에 아주 작은 돌멩이나 꽃이 그려져 있는 작은 독립출판물이었고 방금 직전에 오기 전에 도시를 걷는 여자들이라는 책은 제가 젠더 섹션과 도시 섹션에 둘 다 꽂아놨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어떤 책이 팔렸고 어떤 책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 좀 더 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딱 생각난 처음 팔린 책 바로 오기 직전에 팔린 책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젠더부터 뭐 아까 얘기하셨던 뭐 드로잉북이나 독립출판물도 또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저는 요즘 갈 때마다 점점 책이 약간 분야가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책에는. 고맙습니다. 좋은 걸 수도 있죠. 네. 약간 요즘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너무 주인장의 취미를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런 건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SF 섹션과 약간 책방지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SF 섹션과 차와 명상 섹션의 의구심을 가끔씩 제기하시는데 제가 이 두 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해요. 특히 SF 같은 경우가 기후위기 시대에 비건적 삶의 태도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읽어야 될 장르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요즘은 좀 그런 생각까지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뭔가 비건적이라는 말도 많지 않았지만 좀 대안적인 상상력에서 좀 빠져있던 어떤 부분들이 좀 이제는 좀 이렇게 편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SF 관련한 또 것도 그렇고 도시를 걷는 여자들도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그런 책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성들이 도시를 보는 시각을 또 전해주는 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맞나요? 아, 왜 그러세요? 그 책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또 비건 책방 그리고 또 335 책단 335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간을 또 만들고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제주도에서 또 하는 일들도 또 많으시지 않나요? 요즘. 그렇죠.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배우려고 하고 있고 농부님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시는 농부님들을 통해서 좀 비건적 삶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가르침이
좀 감동이 있어서 어쨌든 다큐를 찍게 되면 뭔가 사실 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찍게 되니까. 제가 머리로 좀 많이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만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 아예 그냥 몸으로 배어 있는 태도에 대해서인데 제가 찍고 있는 농부님들 같은 경우는 농약을 쓰지 않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농부님들인데 사실 이게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유기농 인증 탁 찍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사 먹는 건 사실 돈 주고 뭔가를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잖아요. 아 근데 농약을 안 치고 뭔가를 길러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야 이게 그냥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비싼 이득을 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 의지와 신념이 좀 있어야 되고 자기 가치관, 취향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고 정말 가서 밭에 가서 봐서 그 나방을 보면 농부님 농약 한번 뿌립시다 소리가 여기까지 진짜 맞아요. 그걸 다 이렇게 잡고 맞아요. 있거나 친환경 원래 조상들이 쓰던 근데 조상들이 쓰던 지혜라고 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땅을 죽이는 것, 땅이 안 좋은 건 또 엄밀하게 걸러내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어떤 힘들겠다. 공존에 대한 근데 그게 혼자는 힘든데 맞아요. 여럿이는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얼굴로 수덕수덕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얘기의 주제가 주로 막 정말 그런 얘기들인 거죠. 지금 한 일조량이 부족하니까 한 달 더 일찍 심자. 그러면 이 온도는 어떻게 맞출 거야? 라든지 그 매실, 청매실, 항매실 논쟁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얘기. 그래서 진짜 좀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짜 몸을 가진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게 주류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데 농약을 쓰시는 농부님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주류가 아닌 선택을 한 사람들도 좀 더 너무 바보 같거나 너무 힘들게 어려운 구도자적인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즐겁게 꿀딱꿀딱 살고 있어. 너희도 그런 걸 한번 봐줄래? 라는 느낌으로 좀 관객들과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너무 그러면 이제 완성이 언제까지 된다든 말 있나요? 저는 올해 이제 여러 계절을 한 계절을 2번은 돌아가고 싶어서 작년부터 찍고 있는데 내년 봄까지는 한번 촬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기후위기 올해도 지금 비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좋은 맞아요. 일이 있어서 기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해 나 이게 확정을 못하겠어. 왜요? 이 내년 봄이라고 했는데 또 찍고 있으면 어떡하죠? 네, 뭐 그런 거죠. 다큐멘터리는 그런 다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뭐 흔한 일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남가자동 찍을 얘기 때, 네, 흔한 일이니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음악을 듣고 와서 남가자동 얘기 오늘 하려고 만났기 때문에 남가자동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남가자동이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 네, 이렇게 재개발 뉴타운 단지가 있고 오래된 골목이 있고 근데 단골 가게도 있지만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막 체인점 즐비하게도 있는 딱 그냥 서울. 그렇죠. 남가자동은 사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서울.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정도. 내가 그 한강 지날 때 이제 강남 쪽에 이렇게 높은 건물에 쫙 그거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딱 서울이고 그래서 서울에 가는 노래를 서울에 와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서울살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곡도 그런 노래거든요. 서울살이에 관한 어떤 청년의 그게 담겨있는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체드버거의 꿈이라는 노래를 듣고 올 건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듣고 오겠습니다. 체드버거의 꿈 듣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 남가자동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도 몇 년 정도 오래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그 사이에도 좀 남가자동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해가지고
그 예전의 가재울 모습이랑 또 지금의 모습 좀 비교해 보면 좀 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큰 차이가 있죠. 금방 바뀌니까. 2000년대 초중반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그게 어디 하여튼 이 뉴타운 남가자동 쪽에 이 남가자 이동 뉴타운이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쵸? 뷰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명지대 명지대 쪽이 다 남가자 이동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거기 라인도 완전히 달라지고 큰 마트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가장 큰 변화는 작은 골목들이 사라지고 여기 오래된 그 집들이 많고 골목이 많았는데 뉴타운이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랑 이렇게가 들어선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그 과정이 굉장히 꽤 오래 공사하고 막 그런 과정 꽤 오래돼서 거의 2000년대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꽤 오래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제가 남가자 이동 쪽 저쪽에 그 지금 큰 아파트 단지 들어와 있는 쪽에 봤을 때 거기가 집값이 너무 쌌어요. 이제 예전에 곧 여기 재개발 들어온다고 이미 막 이렇게 그랬던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골목의 느낌? 맞아요. 그게 되게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게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집을 안 가꾸잖아요, 마을을 잘.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은 이렇게 딱 가면 느낌이 골목 제 화분으로 알아요. 이렇게 마당 앞에 조그만 흙이나 뭐만 있어도 사람들 엄청 심잖아요. 미용실도 그렇고. 근데 거기 그렇게 예정된 데는 안 심어. 그리고 나무 가지치기도 잘 안 해주고. 맞아요. 생명을 더 뭔가 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게 가장 계속 예고가 떠 있는 상태로 사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꽤 오래 사실은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10년 넘게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이런 거죠. 상태로 예. 있는 거여서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싫은 부분 중에 하나도 그거. 그게 되게 마음이 쓸쓸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동네, 뭐 삶 이런 걸 가꾸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고 심지어 고장나도 안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죠. 네. 맞아, 집도 안 고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도 안 고쳐가지고 저희 집이 옛날에 그 가족의 5구역 안에 있었는데 안 고쳐요. 정말 지긋지긋한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제가 그 동네 집을 많이 보러 가봐서 너무 싸서 맞아요. 옛날에. 많이 보러 가서 너무 알아요.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세면대 물이 안 나오는데 그냥 쓰라고? 그 세면대 옆에 이제 샤워기는 되니까 그걸로 쓰라는 거예요. 세면대를 안 고치고. 여기 곧 재개발될 건데 뭘 이걸 고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 그쵸? 우리 근데 이제 남가자동 이곳은 또 남아있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게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책방이 있는데도 그렇고 네. 가재울 공동체 라디오 이 건물 있는 골목도 그렇고 참 여기가 신기하지 않아요? 남가자동이 이 뉴타운 이 그 뭐지 가재울 뉴타운 해가지고 쫙 들어왔는데 또 오래된 골목들이 쫙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근데 한번 개발이 된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몰랐던. 좀 약간의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335에서 남가자동의 좀 작은 가게들 기록하는 그런 작업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또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한 2018년, 19년도에는 서대문 슈퍼라고 해서 남가자동뿐만이 아니라 약간 사실 남가자동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데들 걸어서 몇 차면 갈 수 있는 뭐 그 슈퍼들 한 10군데 정도를 30년 이상 된 슈퍼들을 기록 작업을 해서 책으로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3년 뒤에
이번에는 근데 슈퍼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거든요. 이 골목을 지키는 이 골목 생태계에서 중요한 게 슈퍼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사장님 인터뷰라고 특히 이제 골목 가게 중에서도 이렇게 작은 꽃집, 헌책방, 떡볶이집 이런 옥수성 가게 이런 걸 다 여성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투잡을 하세요. 집에서 전업주부 활동도 하시면서 이 자영업 사장님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게 저는 이 연약한 현대인은 너무 대단한 거야. 난 1인 가구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진짜 맞아. 진짜 너무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겨운데. 그렇죠. 집에 누가 식재료 주면 이걸로 뭐 해 먹지도 너무 일인데 맞아. 이분들은 너무 모든 걸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특히 이 골목이 좀 사람 사는 느낌이 나고 뭐 하게 만드는 1등 공신들이 오래된 10년 이상 가게를 유지하는 그리고 이 지역에 실제 살고 있는 사장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사장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한 여성 사장님들을 인터뷰를 해서 책을 내서 오디오북이랑 책이랑 내가지고 작업을 즐겁게 작업을 했고 작년에 이제 카드뉴스로만 좀 했는데 아예 남가좌동에만 있는 남가좌동에 옥수성 가게가 또 많아요. 한 6개, 7개? 더 될 수도 있어요. 한 10개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남가좌동에 딱 걸어서 1km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옥수성 가게 한 6군데 정도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샤론 바지방은 작년에 했고 그 뒤로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올해 나머지 착착착착 해서 적어도 한 6개 정도는 시리즈로 만들려고 이번에는 영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카드뉴스로 만드셨다면 어쨌든 좀 섭외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네요. 네네네. 네, 어떻게 좀 동네니까 하고. 가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맡기죠. 맡겨니까. 네, 맡겼죠. 옷을 손님 우리는 그래 여기 산다 뭐 하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래서 카드뉴스에 보면 비포 애프터 들어있는 카드뉴스예요. 그래서 막 그 인하 양장점 거기서는 저희 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었는데 또 너무 고퀄인 거예요. 원래 그 현수막 가방은 그냥 사람들 나눠주려고 했는데 멤버들이 난리가 났어. 이건 우리가 갖겠다. 된다. 그래가지고 현수막이 커서 한 10몇 개 나왔는데 우리가 다 나눠가줘서 뭐 사람들 나눠줄 수가 없는 그렇구나. 되게 너무 고퀄로 또 해주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그냥 다 이제 옷을 그렇게 바꿨었어요. 다 바꾸면서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몇 번째 갔을 때 이걸 해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가자마자 바로. 가자마자 인사. 아니 근데 또 오며 가며 얼굴 본 가게들도 있어서 실제 이용했던 가게도 있고 해서 취지랑 이런 것들도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눈치 있게 너무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이 슈퍼도 그렇고 사장님들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이런 옷 수성 가게들을 또 기록하는 작업의 의미는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각기 또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의미. 저희는 사실은 시작할 때는 대단한 어떤 의미를 두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냥 슈퍼 같은 경우는 눈 뜨고 일어나면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는 시기였어요. 엄청 오래된. 그리고 가끔 저는 조금 친해진 슈퍼들에겐 택배도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약간 집 앞에 택배 놓는 게 좀 불안하면 거기 그 마트에 좀 맡아달라고 그런 정도가 됐던 관계인데 갑자기 이제 정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사라져 있잖아요. 엄청 빨라요. 마치 게임의 무슨 기지처럼. 그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이상하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슈퍼들은 다 하나하나의 이름과 자아가 있었거든요. 각 슈퍼마다. 다 슈퍼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렇게 슈퍼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슈퍼를 기록하다 보니까 골목에 이런 가게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가게들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남가자동에 특히 옷수선 가게가 많네. 요즘에 조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제로웨이스트 또 옷을 사지 않는 데 관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좀 가게 중에서도 이런 걸 찍으면 좋겠다 했는데 방금 말하다 느꼈는데 점점 작고 세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저 방금 아닌가? 슈퍼도 처음부터 작았네요. 슈퍼도 작긴 한데 그냥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정서상의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제가 맡기던 슈퍼가 사라졌는데 그치 너도 그래? 라고 멤버들끼리 얘기가 됐던 거고 여성 사장님 인터뷰 같은 경우도 인터뷰 관련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게들 좀 하면 좋지 않아? 이거였고 옷 수선 가게도 옷을 수선하는 거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멤버들이 근데 유난히 남가자동에 보면 저희 비건 제품 바로 앞에도 있어요. 맞아요. 아시죠? 이 거리 우리 인근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 이름에 뜻이 있어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 대단해. 옷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게 되게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작은 뭐 가게나 사장님이나 이런 걸 좀 기록을 해둘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가게, 우리가 가봤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니까 좀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사람들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슈퍼하고 또 몇 년 뒤에 뭐 작은 가게하고 그 다음에 또 옷수선 가게는 뭐 이렇게 맵도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 옷수선 가게 한 96개 정도 있는 맵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어.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못할 것 같고 우리 동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라고 멤버들 안에 그런 동기부여들이 되니까 그런 재미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그 의미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쨌든 관계 속에서 있어서 가능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얘기해 주시니까 되네요. 맞아요. 항상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기록할 맞아요. 수도 있고 어떤 뭐 공동체성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내가 이 동네에 있는데 우리 동네 옷수선 가게 많은데 자랑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공동체성 어떤 그런 게 관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진 진정성 그러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또 은근히 저희 멤버들 낯도 많이 가리거든요. 엄청 개인주의자적이고. 맞아요. 그쵸. 저희 팀이랑 팀 여행 한번 가보셔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 울었어요. 우리의 울면서. 개인주의자성에 아주 놀라신. 저 올 때 울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저기는 정말 우르르 모여서 밥도 잘 먹고 우르르 모여서 잘 다닌다. 우리는 꼴랑 셋인데도 셋이 다 따로따로 있어.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뭐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그 이후로 같이 여행 못 가는데 다음에 가게 되면 이젠 좀 그 중간 지점쯤을 조율해 볼 수 있을 것 어딘가. 같아요. 딱 일주일 맞아요. 딱 하나 정도만 포럼만 한번 같이 하고 나머지 자유 시간이다 뭐 이런. 그렇죠. 지금은 제가 아마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을 거. 그때는 약간 이렇게 그 이제 그쵸? 오히려 근데 그 뒤로 3, 4호는 조금 더 우르르 성향도 생긴 그래요? 것 같아요. 저희는 가능하면 따로 다니려고 할 거예요. 정반합이 다 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슈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도 슈퍼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남가자동에 금성 슈퍼라고 있었는데 꽤 오래 하셨거든요. 10몇 년 하셨을 거예요. 엄마가 10몇 년 하셔서 가끔 저희 다니다 보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성 슈퍼집 딸 아니냐고. 그래서 아직도 종종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혹시 금성 슈퍼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근데 왜 이름이 금성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전에 하던 슈퍼 가게 저희 스타일 저도 약간 근데 그냥 원래 있던 그 금성 슈퍼라는 슈퍼를 이어받아서 이제 엄마가 오래 하셨죠. 네. 어른들이 금 이런 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금성. 그때 약간 그저 금성이 그 있었죠. 또 대우 슈퍼. 슈퍼 이런 거 있고. 있으면 물어보면 대우하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면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현대 슈퍼도 그냥 LG 슈퍼 뭐 이런 약간 거죠. 좋은 브랜드 느낌. 맞아.
삼성 슈퍼 이름 이렇게 어쨌든 슈퍼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프로젝트는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발전을 시키실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어저께 들어가요. 너무 신기했어요. 엊그저께 갑자기 근데 작년에 그 옷수선 가게 카드 뉴스만 만들고 영상을 못 남긴 게 너무 아쉽다. 그래도 어쨌건 그 영상이라는 미디어가 가진 힘이 있는데 쇼폼 형태로 제로웨이스트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 가게 탐방기라는 거 올렸더니 또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옷수선 가게 탐방기도 영상으로 만들자라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오셔서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그 얘기 좀 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작년에 한 편 찍고 안 찍고 올리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쭉쭉쭉 해서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막 30초 1분 이런 게 대세라고 하지만 또 이야기가 있으려면 좀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볼 만한 거 진짜 그냥 우리가 좋아해서 남긴다 이런 마음으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로 6편, 7편 시리즈로 올해 말까지 만들려고 하고 누가 시키고 누가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마감이 있어서 하려고 조기 모니터 이 건물 모니터에 한번 띄워주세요. 지나가다 보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보시죠. 네. 또 어떤 또 작업물들 나올지 기대되고 우리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은경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그러면 노래 또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신청해 주셨죠? 이내라는 싱어송라이터의 싱어송라이터의 감나무의 노래라는 노래를 신청했는데 여기 그 남가자동에도 감나무가 좀 많이 심어져 있고 맞아요. 전국에 어느 동네든 오래된 마을들은 감나무가 참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감나무를 좋아했잖아요. 열매도 먹고 잎도 쓰고 그래서 저도 저희 사무실과 책방 앞에 감나무가 있어서 감나무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내의 감나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내의 감나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기록을 하시는 작은 가게들 그리고 이제 옷수선 가게들 기록하시는 것들은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또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남가자동 가재울이 좀 이제 어떤 동네가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니 일개 주민에게 그런 것을 중요하죠. 일개 주민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또 숙연해지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동네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동네가 네네. 되면 좋을까? 약간 서대문 공주제 라디오 대표로서 공동체 저는, 미디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일단은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맞아. 그죠? 여기 이제 개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방해하지 말아주시길. 어떠세요? 그렇죠. 뭔가 네.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지금 저는 아까 사실 서울과 제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서울이 정말 너무 과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떤 약자가 도저히 도보를 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개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개발, 그렇게 이제 도시 정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은 남북가자동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동의가 돼요. 재개발 얘기가 더 이 동네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이 생길 때도 새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미 있는 건물이나 이미 있는 공간들에 막 그런 간판들이 덧붙여진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아마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저희 이제 남가자동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도 하실 테고 뭐 근데 발전에 대한 생각은 또 다 다르니까 다양할 텐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재개발을 통해서 아마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이제 뭔가 지자체, 자치구가 주도하고 기업이 뒤에 이렇게 있는 이런 식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네. 어쨌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동네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안가자동. 네. 근데 진짜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혼자 느끼는 거고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랑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어떤 미가 있거나 절대적인 지성이 있다기보다는 나한테 통용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전 이 동네를 제가 계속 뱅뱅뱅뱅 돌면서 못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가자동이 이 얘기하면 다른 동네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왜요? 내가 홍제천 이렇게 자연도 있고 오래된 골목이 있다고 했더니 야 100만 개쯤 있어 그런 동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홍제천이 좋고 우리 남가자동의 이 골목이 너무 좋은데 특히 남가자동 골목에 제가 좋아하는 몇 개의 화분들이 있어요. 제 건 아니고 남의 거. 네, 남의 거지만 그분들이 같이 즐기려고 자기 가게 앞에 그 자기 집 담벼락 밑에 집 밖에 보이는 계단에 엄청 키워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전 계절을 느끼고 이 아스팔트 안에서 이런 사람들 도시정원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분에 밤에 산책을 하거나 마트에 가서 뭘 사러 갈 때 너무 즐겁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얘기해도 되나? 근데 어마어마한 무슨 막 그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저번에도 어떤 책방에 오신 분도 둘이 그쵸 이랬었는데 남가자동 골목이 진짜 화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오래 사는고 여기서 난 계속 살 거야라는 느낌을 어디서 받냐면 잘 가꾼 화분들.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고 이 애정과 보살핌이 계속되는 무언가를 보살피는 마음 이런 거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은 거예요. 물론 홍제천 같은 천은 서울 전체에 다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홍제천이 나한테는 특별하다고 다 있지만 우리한테 특별하니까 그렇죠. 홍제천에 가면 왠지 정겹고 내부순환로가 지나가지만 그것마저 또 그것도 되게 조화를 할 수 멋스럽잖아요. 있는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이 동네가 진짜 좀 괜찮은데 맛집도 그죠, 맞아요. 조그만 골목 맛집들도 좋고 맞아요. 네, 여기저기 또 조그만 작은 또 가게들이 숨겨져 있고 또 골목은 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골목마다 또 기억도 있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골목들이 없어진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질문에 보면 서대문 주민들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신 얘기랑 연결지어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어떤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가 생기고 필요해서 이런 거는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거대한 자본 때문에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 동네에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좀 같이 그런 게 싫어라는 생각이 있다면 혹시나 우리의 의견을 표명할 자리가 된다면 전 혼자 조용히 막 댓글에 싫어요 누르거나 청원 뭐 이런 거 뜨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조용히 엄청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댓글이 아니라 그 뭐지 청원 서명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저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민으로서
그리고 나도 이 동네 좋은 풍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길에 정말 중국 여행 갔을 때도 느꼈는데 중국에 의외로 쓰레기가 없어요. 아, 쓰레기통이 엄청 많고 많은 것 같은데.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이 다 치우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이제 여행 끝나고 오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의외로 정말 골목마다 쓰레기가 많고 침도 많이 뱉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가 서로 되기 위해서 사소하게 그런 것도 같이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예쁜 화분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고 또 저희 옆집 할아버지도 가끔 저희가 며칠씩 출장 가면 막 저희 앞까지 빗질 해주시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막 찌르르 가슴이 막 또 작은 거에 감동 잘하는 사람이 찌르르 하거든요. 서로에게 좀 좋은 풍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서로에게 좀 좋은 풍경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도 풍경 중에 하나로 서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아, 저희 방송은 자주 보고 계세요? 보고 듣고 계신지요? 카톡방에 올라오면 네. 그때 클릭해서 봅니다. 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카톡 이렇게 올려주실 때 보면 네. 클릭을 이게 되게 마케팅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클릭 이렇게 링크해보면 썸네일이랑 내용이 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딱 요즘 관심 있는 걸 때가 있고 주민으로서 현안에 맞닿아 있을 때가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조금 부러워했던 미국에는 이런 동네 소식지 신문이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막 속속들이 하는데 왜 우리는 없지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게 최근 한 1년 사이에 되게 감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지하게 드리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거 뉴스? 네, 뉴스도 동네 그렇고 뉴스. 이제 정말 이제 구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사록 쭉 읽어준다거나 요즘 일어난 이슈에 대해 얘기해주거나 이럴 때 나는 정말 중랑구는 마포구는 관심 없지만 우리한텐 중요한 맞아요. 얘기들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사람들이 저처럼 조용히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그래도 그죠? 그죠. 더 그리고 많이. 중요한 건 그 조회수보다 실제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면 저만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들을 때 그거를 이제 스피커로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들을 때 한 4-5명은 듣지 않나요? 매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또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주셔야지 저희가 또 힘을 내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이고 무슨 네 마지막으로 또 간단히 뭐 인사하실까요? 네, 저 마지막 곡은 선과 영의 난 그냥 걸었어라는 노래를 제가 네. 했는데 제 마음 상태를 아 그래요? 난 그냥 걸었어. 난 그냥 걸었어. 네. 네, 성과 영의 난 그냥 걸었어. 그러면 들으면서 저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딱 이 노래가 저희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난 그냥 걸었어. 그래요? 그러면 성과 영의 난 그냥 걸었어 라는 이 노래의 문문 김문경 님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담겨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 인사. 안녕. 마지막 인사로 또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FM 초대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김문경 대표님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